이곳은 1971년도에 나라에서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 김동수 씨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김동수 씨 가옥이라 하던 것을 2017년도에 김명관 고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김명관은 누구냐면 김동수 씨의 위로 올라가면 6번째 선조이기도 하고 이 집을 처음 지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1784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236년 된 99한 가옥으로 불리고 있어요. 근데 김명관은 고향이 이곳뿐이 아니세요.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을 보통 입향조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김명관의 할아버지 김중서란 분은 영조 때 한양에서 병조 참사를 했는데 그때는 다과상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은 벼슬을 하지 말고 편하게 먹고 살기를 바랬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명관이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도승을 딸려서 내려보내면서 막 이쪽 호남 쪽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태인 어곡리 청소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터를 봤더니 굉장히 좋은 명당자리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광상김씨거든요. 근데 그거 터를 봤더니 김씨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강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면은 굉장히 좋은 명당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이곳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풍수적으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면 대산임수 지형이라고 해서 좋은 길터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곳 지명을 보면 산해면 오곡리예요. 그러니까 마을 뒤에 있는 산이 진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진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하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풍수적으로 진해는 다산하고 풍요를 상징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명당이에요. 근데 이곳에도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스님들 뒤편으로 보면 여기 나무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하나 있죠. 그 산이 그 벼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도깨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또 산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산이 또 불을 뜻하는 화견산이에요. 그러니까 닭은 지네를 잡아먹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죠. 그리고 또 불이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보라는 거를 어떻게 해줬냐면 여기 다 끝나는 지점에 끝에 보면 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죠. 그 부분이 연못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둥그런 모양이 됐는데 원래는 지렁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닭한테는 먹인 지렁이를 제공해주고 화견산의 화기를 잡기 위해서 물을 채워준 거예요. 근데 김명관은 풍수에 굉장히 좀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해라는 거는 습지에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이렇게 숲으로 가려줘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이 김명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스님들 뒤편으로 보면 아까 차에서 내리시면 앞에 나무들 몇 그루 좀 남아있죠. 그런 게 느티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저런 나무를 심는 땅조차도 김명관은 그 당시 하루 임금에 10대씩을 주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저런 나무를 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땅이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함부로 막 베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땅을 산 다음에 저쪽은 26그루, 반대쪽은 40그루를 진해산까지 연결되도록 심었어요. 그래서 숲으로 집을 이렇게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닭과 불로부터 진해를 가려주고 땅을 강하게 한 다음에 12년에 걸쳐서 이 집을 지었다고 해요. 밖은 해당이 안 되고 단장 안에 있는 모든 가옥의 칸수가 99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꼭 99칸을 짓지 않아도 80여 칸 이상의 그 칸수가 되어도 99칸 가옥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 집은 처음에 90칸 정도 지었다가 한 6칸 정도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 84칸 정도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채 같은 경우에 앞에 보이는 방 2개는 아버지가 사용을 하고 뒤에 작은 방은 아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모두 이 사랑채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밥도 여기서 먹고
자, 그런데 서원이나 향교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니고 교육은 사실은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현인을 제향하는 건데 향교는 대한민국 모두 중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향교에서 모시는 분은 바로 공자님과 제자님이죠. 네. 하지만 서원은 우리나라의 현인, 특히 조선시대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거나 지역에 존경을 받았던 그런 현인들을 모신 곳이 바로 서원의 배양 인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밖에서 들어올 때 외산문을 들어오실 때 어떤 기본 예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입 자출이라고 했잖아요. 자, 사당을 올라가실 때는 우입 자출에다가 하나의 예법이 더 더하기가 되는데요. 오른발을 먼저 떼시고 합족하라 그렇게 돼서 짝발을 뒤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발 하나 올리고 발 붙이고 발 하나 올리고 발 붙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양반집 사당에 올라가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이 굉장히 작게 돼 있죠. 협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협문을 문을 작게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조선시대 유림이 갓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많이 숙여야 이 문을 드나들 수 있었죠. 그래서 존경, 안에 모셔져 있는 분에 대한 존경과 문을 작게 만들어로 해서 나를 넓게 펴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낮추고 존경하는 의미로 문을 드나들어라 해서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